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초과학연구원 RNA 문안의 작은 회식이라고 하고요. 작년에는 오프닝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제대로 된 발표를 하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탐색적으로 큰 데이터 분석원인데요. 큰 데이터 분석원은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파이썬과 빅데이터가 연결이 되면 이 뱀이 좀 많이 쓰면 될 것 같아가지고 뱀이 많은 사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의견에 깔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엄청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지저분해서 그래도 뭐 파이썬은 잘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Electronic Records라고 EHR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EMR이라고 부르고 전자의료기록이라고 한국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의료기록, 그러니까 옛날에 병원에 가면 처음 오셨나요? 해가지고 처음 오셨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환자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뭐 가족번호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이 환자가 뭐 때문에 왔는지 언제 왔는지 뭐 약 처방 뭐 했는지 뭐 돈을 얼마 냈는지 이런 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기록을 하죠. 네, 근데 이게 환자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이면 괜찮겠지만 이게 뭐 병원이 좀 오래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병원끼리 이렇게 정보 교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먹은 약과 저기서 먹은 약 이런 게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부작용이 생기는 약 같은 것들도 처방이 잘못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의료보험 같은 데서 기록이 잘못되게 되고, 그리고 의사들끼리 서로 자기 글씨를 잘 못 알아본다고 해요. 남의 글씨를 잘 못 알아본다고 해요. 그래서 글씨를 못 알아봐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자의료 기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전자의료 기록에는 보통 이제 이게 좀 옛날 전자의료 기록인데, 뭐 왜 왔는지, 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글로 쓰는 부분도 있어요. 글로 쓰는 부분은 좀 분석하기 어렵지만 이런 게 지금 많이 조금 점점 도입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도입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도입되는 거는 뭐 병리적인 측정 결과, 뭐 혈당 수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들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증상, 약 처방, 뭐 여러 가지 부작용, 알레르기, 가족력, 인건성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환자가 모든 병원에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런 데이터가 모두 기록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값진 의료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약이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 뭐 어떤 약과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더라, 아니면 어떤 약과 어떤 약을 같이 먹으면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더라, 아니면 가족력에 어떤 게 있으면 뭐 잘 안 드는 약이 있다더라, 그런 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 의대 아이작 코아네 그룹이라고 이 그룹에서는 어느 날 그런 이제 뻔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병원에 너무 자주 오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런 걸 조사를 했어요. 뭐 얼마 전에 메르스 때도 뭐 의료 쇼핑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오고 병명도 매번 바뀌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냥 갑자기 재미로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신기한 사람들을 몇 명 발견을 해가지고 봤는데, 어떤 환자가 지금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는 건데요. 처음에는 병원에 소화기가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그 다음에 호흡기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응급요약과에 가가지고 부상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정신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엄청나게 많은 병이 뭐 온몸이 종합병원이 될 정도로 계속 방문을 했는데, 이게 기간이 92년부터 99년까지 방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병명이 무엇일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 뭔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에는 가정폭력을 했어요. 가정폭력이 맞으면 아무래도 응급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맞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결국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병원에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좀 더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 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조사하는 워크플로우를 보면 이제 뭐 병원에서 각각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서로 다른 시스템을 쓴다면 그 데이터를 전환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합하고,
뭐 그다음에 방문의 수를 계산하고 진단명 종류를 조사하고 이런 원래 하려던 거였으니까 그다음에 또 되게 이제 많이 방문한 사람들 조사를 해야 신기한 걸 보니까 특이 환자를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런 거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원래 걸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런 걸 사실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몇 가지 병을 몇 번이나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델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델을 세워서 이 기존 기록에다가 모두 적용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보스턴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랬더니 4,000명의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을 찾아서 4,000명을 각각의 전부 다 자촉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리에반이 굉장히 늘어나면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사실들을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각각이 여기 앞에까지 할 때는 그 전에 뭐 할지 잘 몰랐었는데 하다 보니까 뒤에 뭔가 새로운 게 계속 생긴다. 그래서 앞에 없던 가설인데 뒤에 가설이 생겼다. 앞에 없던 데이터인데 뒤에가 생겼다. 이런 거를 아무래도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면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방금 여기같이 이제 병원이 새로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막 추가가 된다거나 어떤 병원에 새로운 장비가 있어서 그런 걸 또 추가한다거나 뭐 어떤 때 문제를 되게 특이하게 한다거나 네, 그 다음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재밌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그냥 재밌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는 미리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재밌는 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뭐 할지 모르니까 프로그램을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짜도 그대로 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쓰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 어떤 데이터가 추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설계를 뭐 스키마 같은 뭐 RDB 같은 걸 쓴다고 해도 스키마 설계를 미리 할 수가 없고 데이터 플랜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점이 고려가 약간 되고 그 다음에 코드는 거의 만들어서 한 번밖에 안 씁니다. 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재밌는 걸 찾기 위해서 되게 희한한 거를 중간에 이렇게 코드를 자꾸 짜게 되지 뻔히 하는 거는 이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짜는 코드는 거의 웬만하면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빨리 짜고 빨리 버리는 그런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사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ABC가 있다고 해도 나중에 병원 D가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면 병원 D가 추가된 걸로 새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사용이 되긴 되는데 거의 일회용 코드와 비슷하지만 재사용은 되는 아주 좀 희한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에 맞는 파이썬과 관련된 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들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그런 이제 코너가 될 텐데요. 그래서 광고 위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특성을 아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재밌는 것을 찾으려면 코드 추가와 수정이 매우 쉬워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집중하려면 빨리빨리 코드가 만들어져야지 뭐 코드 하나 짜는데 간단한 일 하는데 일주일씩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흐름도 막 바뀌어야 됩니다. 앞에서 부르던 함수가 막 뒤에서 부르고 막 데이터 앞에서 처리하던 게 뒤에서 가고 이런 게 계속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떤 데이터가 추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듈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고 재현성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코드를 만들어서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코드를 매우 빨리 만들어서 빨리 집어넣고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사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쓰실 텐데 판다스라던가 넘파이라던가 이런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아무래도 쓰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큰 데이터를 다루니까 데이터가 작지는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람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는 빨라야 뭐 딱 눌러놓고 퇴근할 때까지 다음 일을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작지는 않아야 된다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다루는 토픽은 주피터 노트북인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쓰실 텐데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올해 초에 했던 것 중에 이 롯데리아와 버거킹의 상대 이 빈도에 따라서 도시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뭐 이런 거 조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포스텍에는 버거킹이 있는데 카이스트에 롯데리아가 없다고 놀리는 그런 현수막인데,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옛날에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불렀던 데서 이렇게 치자마자 바로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던가 그림이 다 안쪽에 들어가고 다큐멘테이션까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나 안 해보셨다면 반드시 써볼 만한 툴이고요. 제가 인생을 두 개로 쪼개자면 이 전과 후로 나뉘는데, 주피터를 쓰기 전 인생과 주피터와 함께하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안 써보셨다면 이제 쓰시면 인생이 두 개로 쪼개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판다스를 쓰기 전과 판다스와 함께하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툴은 꼭 써보셔야 되는 툴인데 아마 많이들 쓰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메인으로 다룰 주제는 스네이크 메이크인데요. 스네이크 메이크는 워크플로우 관리 툴입니다. 워크플로우 관리 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맨 먼저 떠올리는 것들은 메이크가 있겠죠. 그래서 메이크는 많이들 이제 써보셨겠지만 C 프로그램에서 C 소스를 오브젝트 파일로 컴파일한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을 여러 개를 묶어서 링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스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오브젝트로 링크할 수 있다. 요 관계를 잘 지어주면 알아서 디펜던시 계산을 해가지고 쫙 돌려주는, 이런 거를 이제 워크플로우 관리 툴이라고 부르는데, 메이크가 굉장히 좋지만 사실 메이크를 생짜 그대로 쓰는 큰 프로젝트는 별로 없잖아요.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도 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지만 조금만 커져도 사실 다루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제가 메이크를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스네이크 메이크를 쓰고 나서부터 그게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이크가 좋은 점은 아주 간결한 문법이죠. 요 뒤에 배경에 보이시는 거 딱 보겠지만 이 문법을 배운 적이 없어도 바로 쓸 수 있는 아주 간결한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가볍죠. 그 메이크가 돌아갈 때 메모리 쓰는 거 보면 메모리도 굉장히 적게 쓰고 뜨는데도 굉장히 빨리 떠요. 그래서 아주 좋고, 그리고 파일 기반 의존성을 쓰기 때문에 어떤 파일이 어떤 파일보다 나중에 생성됐는가 그 관계만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하기도 아주 편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서로 다른 메이크끼리 호환도 잘 되고, 뭐 중간에 뭐 다른 파일 시스템으로 넘어갔을 때 데이터베이스 의존성 같은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파일은 어떻게 하면 이 파일이 된다, 이 규칙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병렬화도 아주 약간 되죠. -J 옵션 주면 한꺼번에 4개까지 돌려라, 뭐 한꺼번에 6개까지 돌려라,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그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QMake 쓰면 약간 초보적이지만 되긴 됩니다. 네, 근데 메이크 파일이 안 좋은 거는 이상하고 못생긴 문법인데요. 아까 제가 간결하다고 했는데 간결한 거는 아주 초창기 하나면 안 넘어갈 때 그 정도고요. 조금만 넘어가면 아주 괴상한 문법이 등장하죠. 이게 뭐 달러 괄호하고 뭐 그 안에 for가 들어가고 if가 들어가고 뭐 콜론 는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알아볼 수 없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직접 안 쓰고 오토메이크나 오토콤프 같이 간접적으로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팅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래서 스크립팅, 메이크에서 스크립팅이 뭐 포도 있고 i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주 사람이 제정신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아주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에 와일드카드와 패턴을 못 써요. 그래서 확장자만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c는 .5가 된다, 요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파일의 다른 부분 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병렬화가 좀 부족하고, 클러스터에서 좀 쓰기가 어렵고, 현대과학의 혜택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문법을 잘 보고 있으면 이 컴퓨터과학에서 한 90년대 이후에 개발된 여러 가지 개념, 뭐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혜택을 못 받았고, 굉장히 뭐 7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 같은 그런 개념들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지도 않고 쓰기도 어렵고, 네, 그런데 이제 스네이크 메이크는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아주 똑똑한 대학원생 한 명이 열심히 밤을 새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독일의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네, 문법을 약간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게 아주 기초적인 룰 하나인데요. 룰은 룰이라고 써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에 인풋을 써주고 아웃풋에 아웃풋을 써주고, 이걸 하기 위한 쉘 커맨드를 뒤에다 써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인풋 요 사이에 브레이스로 감싸져 있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에 있는 게 인풋에 매치되도록 이렇게 와일드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pass to sample column 1.txt를 만들어야 될 때는 이 파일을 찾아라 하고 자동으로 이제 그게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매치가 되면 이 쉘에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을 해가지고 대치해서 실행이 돼가지고 메이크하고 거의 비슷하고 웬만하면 보자마자 이해가 되는 아주 편한 문법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키워드 아규먼트처럼 A는 뭐 B는 뭐 해가지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A와 B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이게 A와 B를 지칭할 수 있다는 거는 A와 B가 여러 개라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인풋이 여러 개고 아웃풋이 여러 개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게 쉘이라고 안 쓰고 런이라고 쓰면 그 아랫부분이 파이썬 코드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마음껏 쓸 수 있어요. if도 쓸 수 있고 with도 쓸 수 있고 for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또 쉘을 쓰면 또 쉘 커맨드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make 쓰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이 이게 아주 좋은 기능인데 여기 와일드 카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레프트와 라이트가 있을 때 이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하이픈으로 끊어가지고 레프트와 라이트 파일을 따로따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패스에 있어도 찾을 수가 있고 굉장히 요거를 잘 활용하면 이게 또 몇 가지 잘 어려운 코너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들도 거의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해결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거의 메이크에서 할 수 없는 네, 아주 고급진 기능이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른 그 툴들을 써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뭐 다른 툴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 루푸스라던가 아니면 또 코스모스라던가 루이지라던가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 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툴들이 파이썬 기반이라고 하면 일단 클래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클래스로 룰을 정의하고 어디서 상속받아 가지고 메소드로 리ኳ이어먼트 정의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데 얘는 룰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최소한 4줄, 3줄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룰이 수십 개가 있어도 하나면 안에 다 들어가요. 모니터만 크다면 아마 잘 들어올 텐데 네, 그래가지고 네, 다른 툴들보다 다른 툴 쓰다가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코드가 간결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일의 능률이 오르고 그러면 뭔가 빨리 퇴근도 할 수 있고 네,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몇 개 쓸지 이런 걸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몇 개를 지정을 해주면 이제 컴퓨터에 있는 코어 개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대 스레드 개수를 맞춰서 얘한테 할당을 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할당이 되고 이거는 실제로 쓰는 이제 좀 더 커진 이 룰인데요. 메이크와 똑같이 맨 첫 룰이 디폴트 룰이 됩니다. 그냥 메이크 치면 실행되는 게 맨 위에 룰이고요. 그래서 요게 필요한 게 첫 번째 룰이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것과 요런 것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풋에 여기 reference.pwt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로 이걸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펜던시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실행이 됩니다. 네. 이 디펜던시 자동 계산이 한 요 정도 되면 별거 아니구나 싶은데 보통 제가 실제로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룰 종류가 한 600개 정도 되고 실제 태스크가 막 한 2000개, 3000개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게 디펜던시 계산하는 게 사람 손으로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파일 기반으로 자동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그런 디펜던시까지도 자동으로 해줘서 막 절약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 윗부분이 바뀐 거를 보실 텐데 여기 윗부분에 스네이크 메이크는 전체가 다 파이썬 코드가 어디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가 정말 아무데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파이썬처럼 이렇게 요 밖에다가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꺼집어내 가지고 요걸 참조해서 쓸 수도 있고 이 바깥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파이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기는 이 아까 같이 쓰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맨날 쓰는 걸 계속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장 함수로 expand란 걸 제공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expand 같은 함수들도 그냥 파이썬 함수기 때문에 정말 파이썬 코드 아래서 파이썬 함수 다루듯이 하면 돼가지고 파이썬에 익숙하신 분들은 거의 뭐 전혀 위화감 없이 진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굉장히 짧아가지고요. 코드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 코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행하는 게 직접 뭔가 신기한 마법을 부려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코드로 번역한 다음에 그 파이썬을 실행해요. 그래서 아까 룰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첫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 다음 룰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코드 부분이 여기 함수로 정의가 됐고 그 앞부분은 전부 다 데코레이터로 이렇게
넘기는 게 됐는데, 요게 나오는 게 좋은 게 뭔가 희한하게 내가 이해 못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럼 파이썬 코드로 번역을 해놓고 이 뒤로 따라가면 굉장히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스크가 막 한 1000개 넘어갈 때 그때는 메이크 파일도 디버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돼서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아예 안 되면 뭐 이렇게 뽑아놓고 이거를 파이썬 파일로 만들어서 돌려도 되고 뭐 아주 편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워크플로우 툴들하고 비슷한 건데요. 다른 워크플로우 툴들도 그래프비즈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얘도 잘 보여줍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 아주 특별하게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색깔이 이렇게 예쁘라고 빨간색하고 이렇게 다른 색깔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네이크 파일은 메이크와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없는 파일들은 병렬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에 대해서 똑같은 처리를 한다면 그거는 모두 다 병렬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아주 많이 되고요. 그거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네, 자기가 잘 몰라도 됩니다. 이 패럴렐 그 병렬화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그리고 이미 있는 새 거는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메이크도 그렇듯이 중간에 성공적으로 중단된 부분까지 그냥 놔두고 그 다음부터 실행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중간을 지우고 다시 돌리면 중간부터 다시 돌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을 전체가 뭐 한 100단계 정도 되는데 20번째 단계에 있는 파일이 뭔가 좀 잘못된 걸 발견했다 그러면 그 파일만 지우고 실행하면 그 아래 단계가 모두 디펜던시 계산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예비 실행,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 문법 체크 같은 것만 하는 거는 마이너스 L 옵션 주면 되고, 뭐 8개의 코어까지 한 머신에서 돌린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넣고, 그러니까 그리드 엔진 같은 데다가 클러스터에 넣고 돌릴 때 이때는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큐잉이 돼가지고 자기 권한에 맞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라마 API를 지원하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드라마 API를 돌리는데 그러면 설정이 훨씬 더 간단해지고요. 드라마 API를 쓰는 경우에는 이 실시간으로 작업이 들어간지 안 들어가는지까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훨씬 아주 잘 관리되는 그런 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스네이크 메이크는 파일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제가 혼자서 부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언어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떤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임포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코드를 짜놓고 요 룰 가지고 이런 함수 돌리는 거를 몇 가지만 이렇게 해주면 런 안에 그냥 파이썬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멀티 프로세싱 모듈 많이 써보셨을 텐데 멀티 프로세싱 모듈 가지고 병렬화를 하면 생각보다 뭔가 고려할 게 되게 많아요. 뭔가 어설프게 하면 잘 안 되고 큰 파일 막 인자로 넘겼다가 막 끝나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요 사이에 파이썬 함수들끼리 막 이렇게 코드끼리 의존성 같은 거를 보여줘 가지고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클러스터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스네이크 메이크가 GUI도 지원이 되는데 자기 프로그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GUI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라미터 조절하는 윈도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일러판이 필요 없는 아주 좋은 병렬화 이벤트 루프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모든 기능을 소개하는 거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대충 읊혀보면 GUI 지원되고 리소스 쿼타 지원되고 메모리 같은 거 지원되고요. 태스크 프라이어리티 지원돼가지고 먼저 실행할 작업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버저닝이 돼가지고 오래된 데이터 지우고 새로 고치는 이런 거를 버전을 검사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HTML 리포팅이나 아니면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워크플로우로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릴 때 자동으로 환경 설정을 읽어오는 기능도 있고, R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모듈화 이런 거,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들끼리 서로 모듈화를 해서 다른 워크플로우를 불러오는 기능,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네이크 메이크는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스네이크 메이크를 제대로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이제 대충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텍스트 파일은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포맷이죠. 이 많은 분들이 쓰실 텐데 HDF5라던가 뭐 아주 멋진 데이터 포맷이 많은데, 굳이 텍스트 파일을 쓰는 이유는 호환성이 아주 좋고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빨리 짜고 빨리 만들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데이터 타입을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호환성이 제일 좋은 그런 타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희한한 뭔가를 쓰려고 하는데 HDF5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못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탭 세퍼레이티드 밸류라던가 아니면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이런 거를 주로 쓰게 되는데 이런 타입의 데이터가 있을 때 굉장히 큰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요게 그리고 솔팅이 돼 있고 그리고 인덱싱이 돼 있으면 아주 편리한 그 병렬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탐색적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때 요거를 모두 만족해 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툴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요, 이 텍스트 파일이 gzip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gzip으로 압축된 상태에서 한 250기가 정도 되고 얘는 300기가 좀 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게 평소에 다루는 데이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드에서 읽어오는 것만 해도 꽤 걸리는데 요거를 거의 한 5시간 안에 분석해야 되고 뭐 이럴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 압축된 거를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근데 내가 머신이 그래도 꽤 있어가지고 분산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아마 gzip 구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gzip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야 되지 중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큰 텍스트 파일을 병렬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니까 엄청 쉽게 해야 되죠. 이 금방 한 5분 안에 짤 수 있는 코드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엄청 쉽게 병렬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서 방법은 압축을 안 한다. 압축을 안 하면 중간에 씩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압축을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엄청 큰 거를 압축을 안 하면 I/O에서도 손해를 보고 데이터 용량에서도 손해보고 쿼터 꽉 차고 막 이러니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쪼개면 되는데 얘가 몇 개로 병렬 처리할지 모르니까 파일을 몇 개로 쪼개야 될지 그게 결정하기가 미리 어려워요.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항상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쪼개야 될지 미리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개로 유지하는 게 훨씬 쉬운데 한 개로 유지하면서 쓸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탭익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탭익스를 쓰시면 이런 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제약은 있지만 뭐 몇 가지 되게 편리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gzip 압축 파일은 원래 이제 그냥 쭉 연속되는 스트림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블럭이라고 치면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병렬 처리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 행리라는 사람이 BGZF라는 포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gzip을 여러 개로 쪼개서 압축한 다음에 그냥 그걸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붙이면서 그 헤더에다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몇 바이트부터 몇 바이트 사이에 있던 데이터다 이런 정보를 잘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막 들어가서 앞뒤로 막 그냥 보통 텍스트 파일 읽듯이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읽을 수 있게 했죠.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있던 gzip의 헤더를 그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100% 하위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파일을 안 쓰시더라도 BGZF는 gzip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혹시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탭익스 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인덱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내가 몇 번째 줄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인덱스를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목록을 본다. 근데 이게 원래 생물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 첫 번째 first level 인덱스가 이 염색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이름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획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염색체에 소속된 데이터 전체를 보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읽어가지고 POP 같은 걸로 읽어서 데이터 처리를 하면 결국에는 병렬 처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염색체 전체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가지고요. 250기가짜리 데이터라도 순식간에 마치 이 RDB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중간에 한 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버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특히 탐색적 데이터 분석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탭익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생물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일단은 초기 인덱싱이 병렬화가 안 돼요. 그래서 초기 인덱싱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250기가짜리를 한번 읽으면 250기가 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뭐 별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CPU는 안 쓰고 CPU를 별로 안 쓰면서 이게 혼자서 놀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한데 이거는 아직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2레벨 인덱스로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물에서 많이 쓰는 게 크로모좀, 그러니까 염색체하고 그 다음에 염색체 안에서 위치라서 이게 2레벨 인덱스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해보면 2레벨 인덱스로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탭익스를 고쳐 쓰셔도 되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레벨 1 인덱스가 범위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범위 지정이 지금 안 되는데, 그거는 뭐 일일이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뭐 별로 큰 문제는 보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소수점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한데, 뭐 그래도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픽으로 파이썬이 답답하면인데요. 파이썬이 굉장히 좋은데 어쩌다가 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파이썬이 만들기도 쉽고 참 좋은데 이 느린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느린 파이썬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뭐 이리저리 해보던 툴들이 뭐 파이파이도 있고 사이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게 최근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코드 추가와 수정이 아주 간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C 확장 모듈로 만드는 건 탈락이죠. C로 만들게 되면 일단 하루가 날아가는데 그동안에 컴퓨터가 놀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까운 시간을 날리게 되고, 그리고 흐름을 슉슉 바꿔야 되니까 이 뭐 좀 복잡한 툴들, 뭐 자바 같은 언어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뭐 적당히 빨라야 되니까 파이썬이나 R 같은 걸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추는 언어가 사실 이게 굉장히 만족하는 게 없는데요. 네, 파이썬에서 아주 답이 없는 알고리즘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개노답 3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하고 퍼뮤테이션 테스트, 이 3가지 알고리즘이 파이썬에서 빠르게 구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실 파이썬이 유명한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되게 안 돼요. 사실은 뭐 두 개가 다른 용어긴 한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앞에 루틴에서 계산한 결과값이 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파이 같은 거를 돌려도 거의 소용이 없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냥 순전히 C같이 그냥 단순 무식한 언어들에 아주 최적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반복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반복 횟수당 하는 일이 되게 별거 아닌데 그 안에서 막 if문 나오고 막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넘파이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퍼뮤테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이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넘파이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셋은 또 특징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이 커스터마이즈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파이썬에서 느리게 막 이렇게 짜고 있거나, 아니면 C 가지고 사람이 오래 시간을 쓰거나, 이 어느 쪽에서 시간을 써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 스미스 워터만 알고리즘이라고, 이게 한 2주일 전쯤에 NP 컴플리트 알고리즘이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서 이게 굉장히 파이썬으로 구현하기가 빨리 구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 때문에죠. 그 m만큼 i가 돌고 n만큼 j가 도는데, 요게 m하고 n이 크면 엄청나게 느려지죠. 그리고 요거를 전에 거를 여기서 이제 전에 계산한 값들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돌릴 수가 없고 병렬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결국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인데, 줄리아라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사실 파이콘 같은 데 가면 이 다른 언어 광고하는 게 평소에 많지는 않았는데 줄리아 광고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하고 아주 친한 언어니까 줄리아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줄리아는 어떤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줄리아 이렇게 로고가 일단 이뻐요. 로고가 이렇게, 파이썬은 칼라로 안 나오잖아요. 이 줄리아는 칼라로 나오고요. 여기 프롬프트도 칼라로 나와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함수 정의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x, y를 곱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거를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을 해보면, 어셈블리로 보면 여기 스택 프레임 조절하는 부분 빼고 여기 곱하는 부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x와 y를 곱하는 두 코드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건 내가 C로 짜도 이거보다 더 빠르게 못 만들겠다 싶은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만 짜면 줄리아 코드로 이런 식으로 거의 내가 C로 짠 것 같은 효과를 웬만하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줄리아 개발자들이 조금 자기 편파적으로 줄리아한테 약간 유리한 알고리즘들을 골라가지고 벤치마크를 한 건데요. 여기 요 선이 y축이 걸린 시간이고요. 요 선이 C하고 똑같으면 요만큼이고, 요 다음 선이 C보다 10배 시간 더 걸린다, 그 다음에 100배 시간 더 걸린다 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이썬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10배에서 100배 사이로 느린데 줄리아는 웬만하면 C하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보면 뭐 이렇게 대체로 C보다 굉장히 느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리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보통 빠르다고 잘 알려져 있는 고 같은 경우에도 줄리아만큼 빠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편파적이긴 한데 이 정도 성능까지 나올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이렇게 쓴 건데요. 약간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배우기 쉬운가? 예, 파이썬, R, 줄리아 다 배우기 쉽습니다. 제가 금방 배웠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스와 재활용이 쉬운 코드를 만들기가 좋은가? 예, 파이썬하고 줄리아는 좋은데 다른 건 조금 어려워요. 네, 잘 짜면 빠르게 도는가? 이거는 뭐 C는 사실 뭐 이게 웬만하면 빠르게 돌고 자바도 실력이 좋으면 빨리 돌죠. 근데 파이썬하고 R은 웬만하면 빠르게 돌게 하기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만 줄리아는 잘 짜면 진짜 빨리 돌아요. 네. 그리고 행렬과 벡터 연산 이런 것도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요. R 같은 경우에는 벡터 연산은 쉬운데 행렬이 조금 어렵죠. 네. 그리고 매우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 편리한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줄리아가 약간 제가 한 10,000줄 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줄리아를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겠지만, 네,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그렇지만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10,000줄 넘는 프로그램을 짤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여기 오셨을지도 모르는 노우경님 만드신 코드인데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 코드에서 네, 요 대충 보시면 그냥 이 줄리아를 한 번도 안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파이썬 코드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하면 1대1로 이렇게 매핑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스칼라도 한번 배워보려고 노력해봤고 뭐 여러 가지 핫하다는 언어를 배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이 뭔가 하나를 실용적인 일을 해보고자 하면 어쩌다가 막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본 개념 없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난 그냥 파이썬이나 해야겠다 하고 막히는 데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줄리아는 제가 거의 짜려는 거마다 거의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파이썬에 익숙하시다면 줄리아를 배우실 때 아마 전혀 거침없이 아마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줄리아와 파이썬은 아주 찰떡궁합인데요. 이게 줄리아가 원래 의도한 것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의 최대 강자가 파이썬이니까 이제 강자와 친해지는 게 아무래도 시장을 장악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파이썬을 띄우고 로드 ext julia.magic이라고 하면 이제 줄리아가 아주 엄청난 매직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파이썬에서 넘파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넘파이 데이터를 줄리아로 바로 넘길 수도 있고요. 줄리아에서 정의한 함수를 파이썬에서 바로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 변환도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짜다가 뭔가 이거 너무 느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야 퇴근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줄리아로 짜가지고 이렇게 샥 돌리면 빨리 퇴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작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그냥 짧은 코드 말고 좀 긴 코드도 이렇게 정의를 줄리아 코드를 정의해주면 지금 아이파이썬 안에서 이렇게 줄리아 코드를 정의해주면 파이썬에서 이렇게 함수를 불러가지고 막 데이터가 자동으로 슉슉 변환이 되니까 거의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줄리아를 파이썬 안에서 쓸 수 있어가지고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를 요약을 하자면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 똑똑해집니다. 네, 그냥 보통 코드를 짜면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 되니까 이게 좀 머릿속에 많은 게 들어있으면 잡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제대로 똑똑함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보면 이 앞에서 실행한 결과가 뒤에 나와 있고 내가 이걸 예상을 하지 않아도 바로 치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똑똑해지는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스네이크 메이크를 쓰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네, 이거는 스네이크 메이크를 쓰면서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만한 거를 스네이크 메이크가 자동으로 잡아준 적이 되게 많아요.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까먹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룰 막 이렇게 복잡하게 디펜던시 계산하다가 머리 터지겠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없애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아마 유의미하게 수명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큰 텍스트 파일을 만약에 솔팅이 돼 있으면 나눠서 처리하려면 탭X를 쓰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필요할 때는 파이썬과 줄리아를 꼭 같이 쓰세요. 네, 파이썬만 쓰면 좀 답답하죠. 네, 그리고 다른 언어 새로 배우려면 파이썬하고 궁합도 잘 안 맞고 뭐 좀 배우려면 좀 어려워요. 웬만한 언어는 새로 배우기가 좀 어려운데 줄리아는 배우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줄리아를 꼭 배우시면
네, 아주 좋겠습니다. 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리아가 핫하다고 많이들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꼭 감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여기 요하네스 퀘스터 이분이 그 스네이크 메이크를 만든 분이고 지금 얼마 전에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 있고요. 이분이 태빅스 만드신 분인데 행리라고 미국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기 MIT에 있는 요 네 분들이 요 줄리아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줄리아 한국사용자그룹의 노우경님이 저에게 줄리아란 게 있다라고 처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줄리아를 배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